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 334페이지 가자. 교재 페이지 334페이지 가보면 뭐가 나온다? 개발행위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 개발에 관한 게 나오죠. 이때 개발행위는 공적 개발이 아니라 사적 개발에 관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공적 개발인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로 만들고 공원주 사업, 학교 짓는 사업 있었죠.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만드는 것, 재개발, 재건축하는 자원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은 공적 개발이고, 그럼 이런 사적 개발행위 하려면 먼저 뭐 받고 한다? 허가 받고 하라.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 받고 하라는 거. 이건 사적 개발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 또 하나,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보죠. 그럼 아파트 짓는 개발행위에 따른 필연적으로 뭐 필요하다? 도로 만들어야 되죠. 공원 조성해야 되죠. 상하수도가 매설해야 되죠. 학교 지어야 되죠. 그런 개발에 따른 무슨 시설? 바로 기반시설 설치가 뭐하다? 필요하다라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개발행위 할 때 허가받는 내용들이 쭉 나올 것이고,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한데 그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뭐를 정하고? 개발밀도 관리 구역으로 정해서 여기는 건축물을 작게 짓게 하고, 또 하나 있었죠?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 비용을 너희들 좀 부담하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니들도 부담하라는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돈 내놔라 라는 이런 구역, 건물 작게 지어라, 니들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돈 내놔라 라는 이런 구역, 특수한 구역이 있더라. 이런 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걸 살펴보는 거. 이게 개발행위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고 할 것, 허가에 관한 거. 두 번째, 개발행위를 하는데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한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좀 부담하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구역에 관한 특수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 이게 개발행위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자, 그 중에 먼저 개발행위 허가받자. 그럼 뭐부터 나올까? 당연히 허가권자부터 나와야 되겠죠. 누구한테 허가받을래? 바로 허가권자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누구일까? 자기 관할구에서는 자기 관할의 장한테 왔습니다. 바로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 자들이 바로 개발행위 허가권자고, 이 자들한테 허가받아라. 이게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때 허가받는 걸 어떤 것만 받을까? 허가대상 개발행위가 뭐냐?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인 거. 허가대상이 뭐더냐? 허가대상은 아무거나 허가받습니까? 아니요. 몇 가지? 6가지 개발행위만 여기서는 허가받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 하는 거?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건축물 건축. 두 번째, 공작물 설치. 우리 책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를 하나로 묶어버렸어. 그 하나로 묶기도 하는데 둘을 분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개념으로 보거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따로 봅니다. 세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네 번째, 토석의 채취. 다섯 번째, 토지를 분할하는 거. 토지 분할. 여섯 번째, 어디다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해서 머리자만 따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머리자만 따볼까? 건공. 그 다음에는 토물 잃어버리면 인무 토가 뭔지를 알 수 있나? 그래서 토물로 하지 말고 뒤쪽 형질 변경, 채취, 분할. 이게 형체, 분. 그 다음에 물건을 쌓는 행위는 앞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건공, 형체, 분, 물이라는 6가지 개발행위. 건공, 형체, 분, 물이라는 이 6가지 개발행위 할 때는 뭐 받고 한단다? 허가받으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들어가면 요 하나하나가 다 나눠져요. 이때 건축물의 건축이란 무슨 법상의 건축을 말한다? 건축법상의 건축을 말한대요. 그럼 건축법에 가보면 건축이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때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다냐? 사실은 5가지나 건축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건축하면 신축을 말하는데 신축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 뭐뭐 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거든. 아직은 그 정리 안 해요. 나중에 건축법사 할 거니까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란 5가지 하는 건 건축이란데, 그런 행위 하려면 국토법에서는 뭐 받아란다? 개발행위 허가받아란다. 건축법에서는 뭐 왔죠? 건축법상 건축 허가라는 거 맞는데 우리 국토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아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 이때 공작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이야.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설치할 때도 이것도 허가받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건축만 아니라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도 허가받을 것. 세 번째, 토지 형질 변경도 허가받아랍니다. 이때 형질 변경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행위를 형질 변경을 합니다. 뭐 있죠? 첫째, 절토. 절토가 뭐라? 흙을 깎아내는 거. 그래서 이런 산자락 같은 걸 그걸 뭉개가지고 흙을 잘라내는 거. 예, 절토. 흙을 쌓아올리는 거. 성토. 성토. 세 번째, 울퉁불퉁한 땅을 평탄하게 피는 거. 정지. 불도저 같은 거로 밀어가지고 평탄한 거. 정지. 네 번째, 아스팔트 같은 걸 까는 거. 포장. 마지막, 바다 같은 걸 매립하는 거. 공유수면을 뭐 한단다? 매립한단다. 이때 공유수면이 뭐죠?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수면, 물이라는 뜻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물, 이걸 공유수면이죠. 그래서 바다 같은 거, 강이나 하천, 호수 같은 거 이런 건 뭐 한단다? 매립한단다. 이런 행위도 뭐란다? 토지 형질변경에 속하고 그런 거 하려면 허가받아라. 다만 경작연 토지 형질변경이 있어요. 농사 지려고 논두렁 같은 거 쌓는 거, 논두렁 쌓는 것도 뭐죠? 성토, 밭고랑을 가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건 절토, 그런 건 허가받을까 못할까? 안 받습니다. 농사 지키는 경작연 토지 형질은 원칙적으로 허가받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경작연 토지 형질도 허가받아야 되는 사유가 또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은 경작연 토지 형질은 허가받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게 형질변경에서 중요한 것들이고, 자, 토석을 채취한다. 토석 채취가 뭐죠? 흙, 모래, 바갈, 흙, 모래나 또는 자갈이나 또는 바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거, 그걸 토석 채취를 한단다. 그래서 토석 채취할 때도 허가받아랍니다. 강가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자갈 같은 걸 채취한다 또는 모래 같은 걸 채취한다. 허가받아라는 얘기입니다. 토석 채취도 허가받죠. 또 토지 분할하는 거. 토지 분할이 뭐죠?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게 토지 분할이죠.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 토지 분할이죠. 그때 여기서 중요한 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답니다. 그럼 건축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이렇게 두 필지 이상으로 쪼개할 때 그때도 뭐 받는다? 허가받는데 아무 때나 허가받는 게 아니라 이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받습니다. 아무 때나 그런 토지 분할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분할하는데 3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토지 분할 허가받으래. 자, 물건을 쌓았는데 이거 어디다 쌓는답니까? 녹관자라는 용도적 안에서 녹관자 하면 어딜 말하죠? 자, 일리 다시 와보자. 녹관자 어디죠? 여기 녹지죠. 녹자죠? 관리죠. 그죠? 자에는 게 무슨 적이네? 바로 녹관자라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적이다? 보존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저거는 건축물 같은 걸 원래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보존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지역이죠. 근데 이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을 뭐 한다는 얘기야? 거기다가 산업 폐기물 같은 걸 갖다 놓고 버립니다. 버린다고 하지는 않고 지는 쌓아놓는다고 표현하겠죠. 그러나 산업 폐기물 같은 걸 거기다 방치해버리면 거기 어떻게 되죠? 다 오염되겠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녹관자라는 보존하는 지역에다 산업 폐기물 같은 물건을 갖다가 1개월 이상 쌓을 때는 뭐 받고 한다? 허가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나 쌓아도 괜찮을까? 농림지역에다 쌓아놓는 건 허가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림지역은 주로 뭐 하는 지역이죠? 농사 짓는 지역이잖아. 그럼 농사를 짓게 되면 거기서 뭐를 합니까? 콩, 보리, 수수 또는 어떤 벼 같은 거 이것들 재배하잖아요. 그럼 가을철에 보면 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재배하는데 그걸 걷어들인 거 우리 집 울타리에다 다 갖다 놓을 수 있을까? 못 갖다 놓습니다. 그럼 일부는 어디다 놓는다? 논두렁 옆에다 그냥 쌓아놨죠. 1개월 이상 쌓아놨더니 그 집에 빨간 쪽지가 날아갔습니다. 뭐로 날아갑니까? 당신은 농림지역 안에다가 적법한 울타리가 아닌 그 밖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놨으니까 너는 위반했으니까 허가받지 않고 쌓아놨으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때려본다고 나오면 그 농지 소유자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버리겠죠? 아이, 그 농번기에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 물건 쌓아놓는 것들 그 벼자락 같은 것 좀 쌓았다고 그걸 허가받았다고 3년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마 나 같으면 뭐 할까? 그 농산물 전부 다 불사지르고 도시로 떠나고 말 겁니다. 그 농사짓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되죠. 따라서 농림지역에서는 1개월 이상 적법 울타리가 밖에다 쌓아놔도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니고 어디서만 허가받는다? 녹관자라는 지역에서만 1개월 이상 쌓을 때 허가받으라는 거. 그게 바로 여기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6가지 개발 행위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이때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게 뭐였었죠? 우리 용어장에서 했었잖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사업이 있었죠. 첫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여기 있죠? 도로 만들고 고정, 학교지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신도시 만드는 거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정비 사업.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합하여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이 도시군 계획 사업 3가지 이 개발 행위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박스 바로 위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죠? 자,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어.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 대표적인 거 우리 도로 만들고 공원 정성하고 학교 짓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하는 걸 보자. 그거는 무슨 법에서? 국토위 개미 임명하면서 좀 전 시간에 봤었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자. 지나가다가 아저씨들이 도로 공사하고 있으면 인사드려라.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아저씨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인사했잖아. 그때 사업 시행 절차 제일 먼저 도를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부터 먼저 결정을 시행했고 그로부터 2년 내내 단계별침해서 수립하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실시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하면 본격적인 보상비 주고 공사 들어가고 다 치면 준공검사 받고 공사료 공고하면 공사 끝난다 그랬습니다. 거기 도로 만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 절차 어디를 봐도 허가 받고 하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사 같은 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국토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업 시행 절차가 법에서 다 시시콜콜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만 사업을 시행하면 되지 따로 허가 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사업도 마찬가지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것도 무슨 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가보면 거기서 사업 시행 절차를 다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지 따로 허가받는 사업들이 아니더라.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받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 이것도 그럼 이때는 뭘 허가받다는 얘기야? 사적 개발행위들만 여기서는 허가 대상이 된다는 뜻이고 공적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여기서는 아니라는 뜻이더라.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허가 얻는 대상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허가 받으러 가려면 뭐가 보여야 돼? 허가 기준을 먼저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허가 신청이 먼저일까요? 허가 기준을 살펴보는 게 먼저일까요? 순서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우리 법조문에서는 절차가 먼저고 기준을 나중에 쓰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허가 받으러 갈 때는 먼저 뭘 봅니까? 허가 기준을 살펴보고 이 허가 기준에 맞으면 뭐 들어가면 되고 허가 신청서 제출하면 되고 허가 기준에 안 맞으면 집어넣어봤자 불화가 조금 떨어질 거 아니야. 그때는 고쳐야 되겠죠. 첫째, 허가 기준에 맞도록 변경하자. 그래서 허가 맞도록 갖고 올라가면 된다. 먼저 허가 기준을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허가 신청서 제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허가 기준에 안 맞아. 변경도 못해. 그때는 뭐죠? 포기하거나 어차피 올려봤자 시간 낭비잖아. 아니면 노란 봉투를 하나 준비합니다. 뭐가 들어있죠? 노란 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노란 봉투에 노란 게 들어있는 걸 그걸 들고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죠? 저기요, 저 이거 허가 기준을 살펴봤는데 제 행위는 이 개발 행위는 허가 기준에 안 맞거든요. 근데 저 이거 개발행위 안 했다가는 저 자살해야 되는데 사람 하나 살려주는 셈 치고 그냥 이거 하나 받으시고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가서 사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허가 기준을 먼저 살펴보는 게 먼저 순서로 맞다는 얘기죠. 그럼 허가 기준에서 첫 번째는 뭐 할까? 이 형질 변경하는데 아까 토지 형질 변경했었죠? 세 번째 거 바로 이 토지 형질 변경하는 면적이 너무 넓으면 안 된대요. 용도지역마다 일정 기준 면적 미만일 때만 허가를 해준다. 그래서 일정 기준 면적을 정해놓고 그 기준 면적 미만일 때 원칙적으로는 허가 대상이랍니다. 예를 들면 원칙은 1만 제곱미터 미만만 형질 변경할 때 허가를 해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은 1만 제곱미터 미만. 이건 어디 나오죠? 기본서 여러분들 335페이지에 우리 책에 보시면 335페이지 3번 허가 기준 나오고 그 중에 1번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그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의 규모에 적합할 것, 이러겠죠? 그 형질 변경 기준 면적이 원칙은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 까먹게더라도 너무 많이 까먹지 말래.
1만 제부터 미만만 까먹으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 숫자를 정해보자. 1만 제곱미터가 얼만큼입니까? 여러분들 1만 제곱미터는 이 개념에 대한 숫자가 참 많이 나오거든.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사실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닌데 1만 제곱미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자, 요걸 기준점으로 해서 요리 100m 걸어가시고 요쪽으로 100m를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쪽으로 100m, 이쪽으로 100m 가시고 그리고 네모를 쳐보십시오. 그럼 이 네모 친 이 면적이 얼마일까? 바로 100 곱하기 100 하면 동그라미가 몇 개죠? 4개가 나올 거고 미터 곱하기 미터를 뭐라 부른다? 제곱미터로 갑니다. 그래서 미터는 길이 개념이고 제곱미터는 면적 개념이잖아. 따라서 길이 곱하기 길이 하면 뭐가 나온다? 면적 개념입니다. 미터 곱하기 미터를 제곱미터로 한다. 100 곱하기 100을 1만이라고 한단다. 결국 1만 제곱미터라는 개념은 어려운 개념 아니야. 이쪽으로 100m 걸어가시고 이쪽으로 100m 걸어서 네모를 쳐보라는 얘기다. 요게 1만 제곱미터라는 거. 요 개념 정리부터 먼저 정리하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토지 형질병이 하는 건 요 1만 제곱미터 미만 되도록만 형질병이지 1만 제부터 이상으로 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못 때려서는 안 되고 그때는 도시개념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1만 제부터 미만일 때는 도시개념의 심의 거치지 않고 허가권자가 허가 불허가 적으로 하면 되고 1만 제부터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개념의 심의를 거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정 기준면적 미만이라는 것 이게 원칙. 두 번째는 거기에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개발이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됐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그 주변에서 이미 무슨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되어 있다면 그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뭐가 없어야 돼? 지장이 없는 그럴 때만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한번 또 예를 들어보자. 여기 지금 뭘 만들더냐? 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 도로 공사 중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옆에 도로 공사하고 있는 이 옆에 땅을 가진 사람이 여기다 뭐 짓겠다고? 요양병원을 짓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병원? 요양병원이라는 걸 여기다 짓겠다고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개발행위 허가권자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요양병원 짓겠다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허가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허가권자가 이때 허가 낼 때는 뭘 따져봐야 된다? 지금 도로공사 중에 있는데 요양병원 짓겠다고 한다면 도로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만약에 요양병원 짓는 사람들의 차량이 이쪽으로만 출입한다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저쪽만 한다면 도로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만약에 요양병원 짓는 사람들의 통행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을 다닌다면 도로공사하는데 발자국 다 남길 것이고 도로공사인데다가 불도저가 지나가서 다 그걸 까먹겨놓으면 도로공사 엉망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요양병원 짓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시작하면 이 허가권자가 누굴 지적한다? 도로공사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이 사업시행자가 바로 누구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 아까 나왔던 바로 이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를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 말하죠? 야, 당신이 지금 도로공사하고 있는 옆에 토지 소유자가 여기다 요양병원 짓겠다고 허가 제도라는데 이거 허가 내줘도 너 도로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냐? 바로 그게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지장이 없을 때만 허가를 해줘야 되고 지장이 있다면 허가 내줘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 밖에 4번, 5번에 5가지 허가가 주는데 4, 5번은 여러분들 읽어보는 정도로만 하면 될 겁니다. 이걸 뭐란다? 허가 기준에 맞느냐 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로 들어가자? 허가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럼 허가 절차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죠? 허가 신청서부터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이때 허가 신청서만 달랑 제출할까? 아니요. 여기다가 뭘 첨부합니까?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우회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에 관한 계획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뭐에 관한 거?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우회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에 관한 계획서도 함께 제출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여기다 요양병원 짓겠다는 설계도면만 그려가지고 허가 신청 들어오는 거 안 된대요. 자, 그럼 뭐도 한다? 기의 환경조. 자, 저게 뭐 할까? 먼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무슨 말이죠? 요양병원만 짓는 게 아니라 여기다 공원도 조성하겠답니다. 자, 이 공원은 무슨 시설이죠? 기반시설이거든요.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거 공원이죠. 그 이 공원을 왜 여기다 만들려고 합니까?
어르신들이 이 병원에 와가지고 요양 치료를 받다가 잠시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들도 있어야 될 거야. 쉬어서 쉴 수 있는 공간, 산책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 앞에다 공원도 같이 만들어주겠답니다. 그럼 이런 공원을 어떻게 만들 건지 기반시설처와 관련된 계획서도 같이 제출하라 이 말입니다. 또 이 요양병원이 좀 도로로부터 멀리 떨어져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면 진입도로 어떻게 만들 건지 그 계획서도 제출하라. 그게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는 계획서. 자, 두 번째, 요 옆에다가 지금 이미 땅이 있었는데 여기 누가 건물을 짓고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요번에 이 요양병원 짓겠다고 지상 10층, 지하 5층을 파다 보니까 지하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번 침하 현상이 발생해서 옆에 있는 이 건물의 벽에 금을 가게 만들거나 또는 잘못해서 붕괴돼가지고 이 지표판 웅덩이수로 빠져버릴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건물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공사하다 보니까 땅속에 뭐가 들어있죠? 큰 집처만한 돌덩어리가 앉아 있습니다. 캐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캐내야 됩니까? 보통은 거기다 구멍을 뚫고 거기다 뭘 박습니까? 다이너마이트를 갖다 박습니다. 그러고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뻥 터뜨려가지고 돌을 쪼갠 다음에 여러 조각을 낸 다음에 그 돌을 걷어 올리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킵니다. 근데 이 폭발물을 폭발시켰더니 다이너마이트에서 터진 이거 힘 때문에 짱돌이 깨진 게 날아가가지고 우리 집 자동차 가서 부셔지거나 우리 집 지붕을 빵꾸 났거나 지나간 사람 맞박을 때려버렸다. 큰일 나겠죠. 그러면 그런 위해방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옆에 있는 건물에 금이 가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을 때 짱돌이 날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위해방지설도 당연히 해야 된다 소리죠. 자, 또 땅속을 파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 물하고 그 파던 흙하고 짬뽕이 되면 뭐가 된다? 진흙이라는 게 됩니다. 그럼 그 진흙 어떻게 되죠? 퍼내야지 지하층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럼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그 진흙을 싣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덤프트럭 바퀴에도 진흙이 덕지덕지 붙고 거기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떨어져서 전부 다 길에 떨어졌습니다. 좀 있다가 그 도로가 말라버리면 뭐만 날린다? 차량이 지나갈 때가 흙먼지 펄펄 날리게 됐습니다. 그런 뭔가 환경오염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상 이런 도로공사하는 데가 보면 뭘 만들어놨습니까? 여기 덤프트럭이 지나가서 나오기 전에 일단 뭐부터 지나갑니까? 웅덩이에 물이 고인 데 있어. 거기를 일단 덤프트럭이 지나가게 하죠. 그럼 바퀴에 붙어있던 그 큰 덩어리들이 일단 떨어집니다. 진흙 덩어리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나가기 직전에는 거적대기 위에다 차를 세워놓고 수압이 강한 호스에서 물을 쏴가지고 그 바퀴에 붙어있던 진흙들을 다 떨궈내고 그 다음에 그 깨끗해진 차를 밖으로 내버려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게 환경오염 방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에 관한 계획서도 같이 제출하라 이 소리죠. 또 경관에 관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관조사가 뭐죠? 자, 공사 현장 이렇게 방치해버리면 여기 자재니 뭐 모래니 시멘트니 이런 것들이 철근이 막 놓여있는 게 보기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통상은 뭘 치죠? 여기다가 이렇게 가림막이라는 걸 칩니다. 통상은 가보면 가림막 치죠. 그리고 이 가림막에는 뭘 그려놨어? 그림을 그려둡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경치들을 쫙 그려놓고 참 멋있게 그렸죠. 사실은 소개를 들여다보면 공사 현장 지저분하기 짝이었는데 요 겉으로 볼 때는 보기 괜찮다. 그게 경관에 관한 조치라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산자락 같은 데를 까무겠으면 그 비탈면이 위험해요. 그냥 졌다는 산사태 날 수 있죠. 비탈면에다가 뭐 할 것? 조경을 할 것. 이게 조자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요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겠습니다. 어딜까? 바로 요거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한데 설치가 곤란하대요. 저번에 했었어. 여기 요 지역을 말하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번에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뭐가 필요하다? 현재는 도로가 너무 좁다 그랬습니다. 이 도로가 좁아서 도로를 더 넓혀야 되겠다. 얼마큼? 그 옆에 있는 땅을 이만큼 사들여서 여기다 도로를 추가적으로 내야 되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 보상비가 얼마나 간다? 5천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그랬죠. 현실적으로 도로 내기가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도로 더 이상 넓히는 게 어려우니까 여기다 3,000세대 짓겠다는 걸 1,500세대만 짓게 작게 짓게 하자. 그런 구역을 뭐란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특성은 기반시 설치가 가능한 지역, 곤란한 지역? 곤란해요. 5천억을 들여서 도로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기반시 설치 가격 곤란한 지역이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이런 개발행위 허가 시장 들어갈 때는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예, 기반시설 설치했다는 건 빼고 왜 설치가 곤란하니까 위환경조 이것만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때 허가시를 제출할 때 이런 걸 같이 제출할 것 이렇게 됐죠. 그럼 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다음에 뭐가 되죠? 이제 그 내용을 검토하는 건데 그때 뭘 거친다? 요거 이러한 아까 뭘 만든다고 했죠? 그다 요양병원 만든다면서 거기 도로공사 중에서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시행자의 의견 청취라는 것도 필요하다나 도시군 계획 사업시행자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들 의견 청취도 필요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때려줍니다. 이때 허가 불허가 처분은 언제까지 한다? 원칙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됩니다. 허가 신청서 들어온 15일 내에 허가 불허 처분이죠. 근데 이때 허가 불허 처분할 때 허가를 해줄 때 무슨 허가 있을까? 조건부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허가 중에 무슨 허가가 있다? 조건부 허가. 이때 조건이라는 게 뭐 하는 걸 조건을 해줘? 너 기반시설 설치할래? 그럼 내가 허가 내줄게. 너 거기다 우회방시설 할래? 그럼 허가 내줄게. 너 환경방지시설 설치할래? 허가 내줄게. 경관조치 할래? 조경할래? 그러면 허가 내준다. 그걸 조건부 허가라고 합니다. 기의, 환, 경, 초 5가지 중에 한두 가지든 5가지든 이런 거 하는 걸 조건으로 하는 허가를 내주는 걸 조건부 허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조건을 허가를 신청하면 이 허가 내주겠다고 하면 이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자, 요양병원 짓고자 하는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자는 이거 허가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이행한다고 대답해야 됩니까?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해야 됩니까? 저는요 기반시설 설치할 돈이 없어서 그 조건 이행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허가권자는 당연히 한다? 불허가 처벌이죠. 하겠다는 걸 조건으로 허가 내주는 거니까 이런 기의 환경조를 못한다고 하면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하는 자들은 이런 걸 하겠다고 대답은 여시같이 잘한다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런 거 뭐 조건 걸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다 기반시설 설치할 것이고 우회방시설 설치할 거고 환경방시설 등을 설치할 겁니다. 라고 대답은 여시같이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질 해놓고는 나중에 조건을 이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설사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설사 화장실에서 쏘고 나올 때 기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허가받기 위해서는 이런 거 다 설치한다고 대답은 여수같이 해놓고 허가받고 나서는 이거 설치 안 할 수 있죠. 왜? 다 돈덩어리 들어가든 돈 들어갔거든. 그래서 이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뭘 예측하게 한다?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예측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행 보증금이라는 게 뭐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걸 염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미리 예측했다가 나중에 이런 거 안 해? 그러면 이런 거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 이행보증금 예측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조건부 허가 및 이행보증금 예측하는 게 있더라. 그래갖고 자 마지막 이거와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허가의 제한이라고 뭐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당분간은 허가 안 돼요 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항상 중요한 위치 차지죠. 왜?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지금은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허가 내줄 수 없어요 라는 걸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가는 건 지금 여러분들 책에 써놓지는 않았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로서 일단은 5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불허가 처분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불허가 처분은 뭐죠? 허가 기준에 안 맞으니까 아까 했던 여기 허가 기준 되는 거에 안 맞으니까 당신은 안 돼요. 불허가 처분해요. 근데 여기 허가 제한은 그게 아니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는 지금 결정할 수가 없대. 일정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셨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와보시래요. 그럼 그때 당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얘기가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처분,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했다. 지금은 허가 불허가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셨다가 일정 기간 지나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일정했던 허가를 뭐한다?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걸 유보하는 거.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걸 일정했던 유보하는 걸 말한다? 허가에 제한한다. 자, 그래 놓고 무슨 지역이 있더냐? 녹지지역이나 또는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20개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료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두 번째, 개발행위로 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문화들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들.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계획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의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다섯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요거 외우는 방법, 높게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자. 이렇게 높게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자. 이렇게 5군데 사유가 있으면 이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일정기 동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1회에 하나여 3년간만 제한하는 게 맞아. 원래는 3년 이내에서 개발 한 차례만 3년 이내에서 제한하는데 요거 3, 4, 5번만은 다시 한 차례만 2년 이내에서 연장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3년인데 3, 4, 5번만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1번과 2번은 최장 3년만 제한하고 3, 4, 5번은 3년 플러스 2년 합쳐서 최장 5년간 이건 제한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한 차례만 3년, 2년 이내에서 연장 제한할 수 있으니까 합치면 3년 플러스 2년, 5년까지 있다는 거. 몇 번, 3, 4, 5번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개발행위 허가에 제한하겠더라. 이거죠. 자, 그래, 근데 개발행위가 다 끝났어. 그럼 뭐가 되죠? 제대로 했는지 준공검사 받고 공사하려 공고합니다. 요번에 26회에서 뭐가 시험 문제냐? 이때 준공검사 받는 건 이 6가지 개발행위 중에 어떤 것만 할까? 1번부터 4번까지만 준공검사 받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점물의 설치, 토지 현결 변경, 토석 제철은 요 1번부터 4번 개발행위만 준공검사 대상이고 5번, 6번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는 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 또 이번 26회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죠.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 개발행위 허가받고 했더니 허가 안 받고 했던다. 그런 자들은 뭐죠? 바로 여러분들 교재 335페이지에 5번 원사회복 명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너 허가 받았는데 안 바꿨잖아. 또는 허가 받은 거 다르게 개발행위했다. 그 자들은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원래도 그러죠. 말을 안 들으면 행정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이 뭐다냐? 강제 대신하는 거야. 네가 안 해, 내가 가서 대신 부셔버리겠다. 그런 것들 행정 대집행 대상이 된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단다까지만. 자, 관련 이내 같은 의제는 필요 없고 마지막 7번에 준공사 받는다. 일단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준공사 받는 건 공사가 끝났을 때 한단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뭔가 개발행위 허가 관한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로 들어가자? 그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가 필요한데 그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따라 그런 지역 중은 첫째, 개발밀도 관리구를 정한단다. 그래서 저 개발밀도 관리구에 대한 개념적인 것만 나와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아파트 3,000세대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이미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더 이상 도로를 넓힐 공간이 없어요. 물론 도로 넓히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야. 할 수는 있어. 뭐 하면 돼요? 돈만 있으면 보상비 주고 이 5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기 보상비만 드린다면 도로 넓히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5천억이라는 예산이 이게 무슨 쌈짓돈도 아니고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개발을 해서 도로를 더 넓혀야 되는 기반 설치는 필요졌는데 그 설치가 곤란하더라. 그럼 결국 도로 넓히지 못한단다. 그럼 아파트 3,000세대 지켜야 할까? 아니, 이걸 작게 지켜야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개발해야 하는 걸 작게 하자는 얘기다. 이때 작게 지켜야 하는 걸 뭐죠? 범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한다? 강화하여 적용한다. 이때 강화한다는 건 아까 건폐율은 뭐였었죠? 대지 안에다 건물을 짓는데 뚱땅에 짓냐 홀쭉하게 짓냐 그걸 강화한다는 건 결국 홀쭉해져라 이 소리입니다.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건 뭘 한다? 옆면적 너무 크게 하지 말랍니다. 너무 쭉쭉 빵뽀리 있지 말고 짜리모로 하란다. 그게 강화라 그랬죠. 그래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한다 이 말이고. 또 하나 요 지역이 무슨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뭐 하는 지역입니까?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여기 개발했을까? 아니, 개발 안 됐어. 지금부터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주로 뭐 하는 지역들이 개발이 이루어질까? 여러분들 교재 337페이지 맨 위에만 박스 속에 나요.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또는 기존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개발제한 구역과 관련된 법,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우리가 줄여서 흔히 개특법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개특법에서 개발지역의 행위자를 왕창 풀어버렸습니다. 법에서. 그러면 개발지역은 이제 뭐 하는 거야? 전부 다 건설공사의 현장에 메아리가 울려 퍼지겠죠. 그렇게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그런 데는 개발로 인해서 뭐 필요하다?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주상하고 학교도 짓고 하는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그 설치 누가 하란 얘기야? 개발하는 너희들도 일부 부담을 합니다. 니들이 그런 개발행위 하라고 여기서 개발행위 하라고 기반시설이 필요해졌으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80%만 그 비용을 부담할 테니까 나머지 20%는 개발하는 이 아래서 개발하는 너희들도 그 비용 좀 부담하라. 여러분들에게 개발한 자에게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거야. 그걸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얘기죠. 또 용도 지역 등의 변경이나 해제를 해서 해임 제한이 완화되는데요. 자, 여기가 무슨 지역이었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던 이 지역이 이번에 뭐로 바뀐다? 우리 상업지역으로 이만해 여기만큼 바뀐대.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돼 버리면 해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거잖아. 그러면 거기도 개발붐이 일어날 것이고 그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필요한 건 너희들도 일부 좀 부담하라. 그런 것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보자. 등등등 이런 4가지 사유가 나있죠? 나중에 다 외울 거야. 하여튼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하는 대상 지역이다. 그죠?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서 뭐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건 뭘까? 이 안에 어떤 기반시설을 어디에 얼마나 설치할 것이냐.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에 관한 거야. 어떤 기반시설을 이 안에다 어디에다가 얼마나 설할 거냐. 이쪽은 도로 만들 거, 여기는 공원 지을 거, 저기는 학교 지을 거. 학교 중에 대학교 설치하는 건 부담하지 않아요. 그것도 이번 26개 시험 문제에서 났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국에서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 정답 대학교. 예,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짓는 것만 여러분들이 부담하지 대학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안에서 어떠한 기반시설을 어디에 얼마나 설치할 건지 그 기반시설 설치에 관련된 계획이 수립된다. 아시죠? 그럼 이 계획이 수립되고 그럼 그 안에서 일정한 개발을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걸 부과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뭘 부과한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걸 부과한다는 거. 그런 게 거기 쭈루룩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보면 336페이지에 먼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대상 지역만 나와 있고 반드시 지정하는 지역만 나와 있고 그걸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 관한 내용도 빠져있고 그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걸 부과하자. 예, 개발한 자들에게 니들 비용 내라, 돈 내놔라. 그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들이 쭈루룩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지금 볼 건 아니고 나중에 보도록 하자. 예,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본 내용이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봤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어떤 내용이 나왔죠? 첫째,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고 한다? 허가받고 한단다. 또 하나, 개발행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 설치가 곤란한 적은 개발밀도 관리를 쳐서 건축물을 작게 짓게 하자. 건별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점입니다. 반면에 개발한 자들에게 너희도 일부 기반시설 좀 부담하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이렇게 크게 나눠진단다. 그 중에 허가받으라. 누구한테 허가받죠? 원칙은 자기 관악의 장입니다. 누구죠? 특강,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자기 관악의 장들한테 개발행위 허가받습니다. 이때 무슨 행위하는 것만 허가받죠? 6개 행위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머리점만 떠서 건공, 형체, 분물이라는 6가지 개발 행위를 허가받아라 그랬죠. 이때 허가받기 위해서는 허가 기준을 먼저 살펴본다. 거기에 토지 형질 변경하는데 너무 면적이 넓으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 기준 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 내주고 일부 5천 미만, 3만 미만도 있어요. 그런 일정한 기간은 허가를 내주겠다. 너무 넓으면 안 된다. 두 번째, 거기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됐다면 그런 계획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 거기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런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 그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대한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여기 지금 도로공사 중에 있는데 여기다 요양병원 짓겠다고 개발에 허가 시대라면 이거 내주기 전에 도로공사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여기 허가 내줘도 괜찮은지 도로공사한테 지장이 없는 데선 그 허가를 내주기 전에 먼저 의견 듣는 이유는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만 허가 내주라 그랬을까? 이런 허가 기준을 살펴본다. 자, 이때 허가받는 절차는 먼저 허가 신청서 제출하는데 그때 모두 같이 제출한다? 기의 환경조,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화법, 위해방지시설, 환경방지시설, 경관조성, 조기에 관한 계획서도 함께 제출하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만은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려야 됩니다. 그때 허가 처분할 수는 있는데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죠. 아까 말한 기의 환경조 설치할래? 그러면 허가 내줄게. 이런 조건부로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때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걸 염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미리 예치게 하는데 그걸 뭐란다? 이행 보증금 예치라고 한다. 그랬었죠? 자, 그래놓고 해서 허가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겠습니다. 허가 신청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안 돼요. 이런 사유가 있으면 지금은 안 된대. 자, 대표적인 예, 이거 지구단위 계획부로 준다죠. 허가 지금은 안 내준답니다. 왜 안 내줄까요? 자,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뭐였었죠? 바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놓고 요 안에서만 우리 뭐하자? 계획을 수립하자. 그게 무슨 계획이야? 지구단위 계획이. 그럼 이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오직 무슨 계획대로만 개발해야 돼? 지구단위 계획대로만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지구단위 계획 구역만 지정했지 아직 지구단위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인데 여기 있던 토지 소유자가 저한테 뭐가 들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신청해 들었습니다. 허가 내줄까? 안 내줍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더냐? 저기요. 지금 여기가 이미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돼가지고 지금 지구단위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요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요 지구단위 계획 맞으면 허가 처분, 안 맞으면 불허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허가 신청 들어오면 지금은 허가 불허를 결정할 수 없대요. 일단 돌아가셨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오시면 그때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처분, 안 맞으면 불허 처분 그때 할 거니까 당분간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당장은 개발에 허가를 해주지 않고 허가를 제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뭐가 했더냐?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지구단위 수립하는 거 원래 법적으로 3년 이내에 수립하라고 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역만 지정해놓고 지구단위 수립하는 게 3년이 넘어버렸다? 그럼 원칙적으로 그 구역 지정은 해제된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정했으면 지구단위 수립하는 거 너무 늦게 하지 말 것. 그래서 원칙 3년 이내 지구단위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의 다음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거로 봅니다. 그런 것도 있었죠. 그걸 허가해지 않는다. 자, 그래놓고 뭐도 있단다? 이때 허가받은 대로 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원사용을 명예고 그래도 만들면 행정 대지방할 수 있단다. 공사가 다 끝났으면 준공원서하고 공사를 공고를 한 거면 공사는 다 정상적으로 끝났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저 개발에 따른 기반이 설치가 필요한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 거기는 건폐 용적을 강화 증가하는 지역을 개발을 또 발굴 한단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너희들도 좀 부담하라. 뭐하는 자에게 일정한 개발행위 하는 자들에게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 그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걸 부과시킨단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주르륵 나온다는 거. 여기까지가 개발과 관련된 전체적인 윤곽은 이 정도만 잡아오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338페이지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도 하고 나오죠? 마지막 토지거래 허가제가 무엇인지는 잠시 쉬었다 들어가도록 합니다.